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벨기에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 또 말씀드리시다시피 한인마트, 독일에 있는 한인마트에 들려서 왕창 쓸어왔습니다. 아니 거기 갔더니 그 동치미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치미무 거기 진열되어 있던 거 다 쓸어 담았습니다. 다 쓸어 담고 생각해보니까 동치미를 담그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새콤한 게 먹고 싶거든요. 새콤하고 맵지 않고 이런 게 이제 항암할 때 막 속이 메스껍고 그럴 때 땡기니까 최대한으로 마늘을 좀 줄여서 생강이나 마늘의 양을 많이 줄여서 향이 좀 적게 하고 자연적으로 이제 새콤달콤 그 의미는 유산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유산균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동치미 물을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죠? 물을 담글 때 그 소금이 중요하다는 거. 또 굵은 소금, 천일염을 또 잔뜩 사왔어요. 그런데 이제 배추를 안타깝게 많이 거기 저기 배추 질이 안 좋아서 여기에서 사려고 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여기 문을 안 든다는 걸 또 깜빡했지 뭡니까? 어제는 또 병원 다녀오느라 바쁘고 이래서 일단은 동치미 물을 담가서 이제 그거를 먹는 걸로 해서 이제 좀 첫 항암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컨디션이 좀 올라오면 그 시기에 배추김치를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김치 담글 거 이제 배추의 질이 좀 좋은 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추의 질이 좋은 거는 제가 잘 다니는 그 야채 가게 있죠?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일 항암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항암 시작하는 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병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치료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또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케이스일 테니까요. 브라카 유전자 변이 1 보유자라든지 보통 그렇게 되면 3중 음성 암인 확률이 높죠? 이 두 개가 세트로 다니니까요. 아니면 갑자기 다른 성질의 암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3중 음성암이라든지 브라카 유전자 변이는 없고 일단 저에 해당되는 경우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 1 보유자에 해당됩니다. 그게 있고 없고가 치료 계획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참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거예요. 브라카 유전자 변이 1 보유자라는 거는 난소암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유방암 확률도 높고 또 재발할 확률도 높고 그래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요즘에 의학이 발달이 돼서 딱 그거를 표적으로 해서 하는 표적 항암제가 또 많이 개발이 된 겁니다. 허투 양성암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진짜 허투 양성암, 3중 음성암 하면은 그냥 모든 가망이 없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다행히도 요즘에는 그것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가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처럼 병기가 높은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여전히 그 확률이라는 게 생존 확률이라든지 무증상 생존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암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있는 사실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그거를 피해봤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직시하시고 내가 나의 현재 상태는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치료 계획을 자꾸 할 때 선생님과 만나뵐 때 이런저런 논문을 찾아보고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치료 계획을 잡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작용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완전 만성으로 갈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치료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나요? 뭐 아니면은 뭐 이거를 뭐 미연에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약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생활 습관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딱 덮어두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저는 그거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고 또 선생님과 또 깊게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설득이 되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그게 본인한테 더 설득력이 있고 또 거기서 더 에너지가 더 믿음도 더 가게 되고 시너지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게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잘 알아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덮어두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받는 치료가 적어도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퍼센테이지로 그게 발생될 수가 있고 또 그게 만성적으로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그냥 확 약을 끊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정도는 정보를 찾아보시고 또 의문점이 생기시면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주의해야 하셔야 돼요. 저도 자연치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자연치료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 어떤 중병이 생긴 다음에 그거를 치료하기란 자연적 치료로 치료하기란 어렵다고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연치료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떤 뭐 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중증의 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고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한의학이 아주 전통적으로 한의학이 내려왔다라면 아마 어떤 비법들이 전해질 수 있었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금 양학에 의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공부를 진짜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한 거 아니고서는 사실 의학계에서 머물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들보다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이런저런 다양한 또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또 그거에 관련된 논문이 나왔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신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어떤 치료들을 할 때, 신약들을 쓸 때 이것이 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도는 알고 받자. 그거고요. 그래서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눴고요. 어저께 좀 충격적인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충격도 받고 또 멘붕이 살짝 왔지만 또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암을 치료하면서 제가 점점 발달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로 수용자가 됐어요. 뭐든지 그냥 그래 받아들이자 이렇게. 일단 선생님이 저를 계속 급하게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휴가 기간 동안 살짝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1월 8일날 보기로 했던 선생님을 24일날 본 거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제 난소 그 제거를 했잖아요. 그 예방적 절제를 해서. 그게 뭐 2배로 부어 있었고, 근데 거기서 뭘 채취를 해서 그게 암이니 아니니 그거를 검사하는 제거하기에는 선생님들이 불안해서 그거를 먼저 제거했다고 했잖아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거기에서도 암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급하셨던 거예요. 이게 얘가 지금 암이 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이 기세를 줄여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빨리 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매일 항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항암을 쓰실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래도 알아보기로는 제가 예전에 AC 4차, TC 4차 이미 했잖아요. 항암제가 이제 계속 쓰면은 이제 쓸수록 좀 안타까운 게 내성이 생깁니다. 약이라는 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 없이 나는 게 좋다고 하죠. 왜냐면 자생 능력을 높여주는 거니까. 약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병이든 내성이 생기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게 그런 약밖에 없으니까 현재. 그리고 자생 면역 능력을 키워서만으로는 암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쓰자고 했던 거는 좀 강력한 처방이긴 해요. 제일 센 거를 먼저 하시자고 합니다. 네. 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일단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카르플라틴, 그 다음에 젬시타딘 이 조합으로 해서 3개월을 좀 치료를 해보세요. 다행히도 브라카 유전자 변이 1이 있기 때문에 이 항암제에 굉장히 잘 반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격률이 센 암인 만큼 항암제에 더 세게 잘 반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격률이 작고 순한 암일수록 항암제가 잘 안 듣고 공격률이 세면 셀수록 항암제가 잘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좋지 않은 확률로 그것이 세지 않고 그냥 내 세포만 손상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항암제를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지만 나한테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서워 나 안 할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일단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어떤 이제 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면 몇 퍼센트로 그게 생길 수 있는지를 쭉 봤는데요. 일단 그래서 뭐 일주일 차는 잠깐만요. 카르보플라틴을 이제 첫 번 맞고 일주일 뒤에 첫날에 카르보플라틴을 하나 맞고 그 다음에 젬시타민을 하나 맞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젬시타민 한 번 더 맞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젬시타민 한 번 더 맞고 그렇게 해서 3주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주사를 맞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3번을 하는 겁니다. 3번을 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CT 촬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면 반응을 잘 하는구나. 그러면 그에 맞게 약을 이제 조금 더 쓰다가 끊고 이제 어느 정도 암이 또 줄어들면은 요거를 이제 길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약을 그거보다 조금 더 내성이 좀 덜한 약 그거를 이제 림파자 같은 그러니까 PARP 억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 항암제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지금 또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나한테 PD-L1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반응하는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제가 면역 항암제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완전 원격 폭탄을 넣는 겁니다. 그 초기에 이 지금 생긴 이 쌀알만한 것들 아니면 또 초기에 지금 제가 무증상으로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건강하고요. 제가 느끼기에 암이 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증상으로 있다는 거는 그 즉슨 무슨 말이냐? 암이 일단 퍼지긴 했는데 아주 작은 사이즈로 일단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3기와 4기 차이가 뭐냐? 3기면 유방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림프 그다음에 여기 쇄골 요 이하로 암이 재발이 되면 이거 국소 재발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3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로 퍼져서 다른 데 이제 암이 발현이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많이 오는 게 유방암 환자들은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뼈전이, 그다음에 폐전이, 그다음에 뇌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라카 유전자 변이 1이 있는 경우에는 난소 쪽으로 이제 암이 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또는 다른 쪽 유방에 이제 암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 유방에 암이 발생되면 그래도 국소 재발로 보고요. 그 외에 여기 겨드랑이 림프, 여기 가슴, 그다음에 여기 쇄골뼈 밑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재발되는 거는 제가 3기로 남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외로 암이 발견이 되면 4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암 환자 4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 치료를 들어가야 되고요. 전신 치료를 들어가서 이제 계속 꾸준히 약을 쓰면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약이 내성이 생기고 이러면 약이 들지 않고 그러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시를 이미 했고 받아들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일단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거는 골수 쪽에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 있죠. 근데 호중구 감소증 여기서는 한국에서 이제 제가 A씨랑 T씨를 맞을 때, 그러니까 A씨를 맞을 때 그 백혈구 주사를 맞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미리 주지 않는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막 호중구 수치가 확 떨어진다면 그때 주시겠대요. 미리 안 주시겠대요.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보통 70에서 90%가 되고요. 그다음에 혈소판 감소증. 그러니까 갑자기 출혈이 멈추질 않는다거나 멍이 잘 생긴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럴 확률이 50에서 70%가 되고요. 근데 빈혈이 40에서 60%. 그다음에 구요 구토가 20에서 40%. 그다음에 간 수치 상승이 20에서 30%. 그다음에 신장 독성이 5에서 10%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생겼으면은 즉시 중단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지만 신장에 독성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어려워서 다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들은
갑자기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는 확률도 50%래요. 딱 50. 그 선생님이 저 그냥 밀을래요. 그 선생님이 저보고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저는 그냥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비더라고요. 지금 뭐 그 펑키 70년대 80년대 디스코 펑키 락스타 그런 머리예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곱슬머리 파마 안 해도 곱슬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증상을 하나도 못 느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솔직히 삼중음성암으로 재발된 거면 이게 사실 쉽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제가 제 면역력을 좀 키워서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 가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수술한 것도 감쪽같이 그냥 뭐 흉터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안 물었고 또 제가 뭐 AC, TC 하면서도 감기가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제가 암 환자인데 오히려 암 환자 아닌 친구들이 그렇게 감기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면역력이 참 좋긴 좋구나. 이렇게 면역력이 좋은 규수기를 내가 이렇게 무심해서 암이 이렇게 자라게 했구나. 또 좀 미안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삼중음성암이 좀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암이 자란다. 일주일과 2주일의 차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가 만약에 치료를 안 한다고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뭐 1, 2개월을 네가 한번 네 맘대로 한번 해본다고 한다 치면 아주 worst case는 몇 개월 안에 죽을 수 있대요. 몇 개월 안에. 그러니까 빨리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약의 반응을 잘 하면 한 몇 년 한 5년 더 살 수 있는 거고 그 반응이 그러니까 하면은 뭐 5년, 10년, 뭐 15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거. 그 이상은 또 장담을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막시멈 1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약이 안 받는다. 항암이 제 유전자가 그러니까 브라카 유전자 변이니까 브라카 유전자 변이 이제 DNA가 잠깐만 브라카 유전자 변이 보유자잖아요. 1보유자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항암에 또 항암제에 또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은 5년 살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이 잘 듣기만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부작용을 볼 그 겨를이 없는 겁니다. 부작용을 보고 나 이 부작용 진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딱 보고 요거를 좀 예방을 해야겠다. 또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본 게 선생님한테 아니 카보플라틴 젬스탑이 이거 해가지고 배감계 이게 무슨 뭐라고 이름이 있는데 백금계 항암제인가 배감계 항암제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거를 쓰는 대신에 그냥 표적과 항암제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림파자 같은 표적 항암제나 그냥 면역 항암제만 일단 림파자로 해가지고서는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 림파자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항암제보다 카보플라틴이나 젬스탑이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죠. 요거보다는 부작용이 적을 수 있거든요. 세포 독성 항암제를 하면 암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피하고 싶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있으면 표적 항암제를 시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표적 항암제를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고 싶은데 왜냐면 부작용도 많이 적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안 된대요. 이게 지금 뭐 난소에서 발견이 안 됐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대요. 근데 난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뭐 12월 30일 날 PCT를 찍어봐도 아마 너는 어느 정도 다른 장기도 아마 이렇게 암이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알겠습니다. 내일 그냥 당장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오케이를 했고 그냥 이제
제가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겠죠? 그냥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사실 암이 있었고 암을 치료를 하고 뭐 회복되는 과정에서 운동을 진짜 많이 했다. 수영도 많이 하고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달리고 자전거 타고 스키도 타고 심지어 스키를 일주일 전에 타고 어제까지 타고 왔다. 이게 혹시 암을 막 전신으로 퍼뜨리는데 어떤 기여를 했냐? 내가 뭐 잘못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운동은 무조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럼 제가 하면서 또 운동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래요. 하래요. 그리고 고기에 관한 거, 고기 먹는 거 있죠? 고기도 고기를 이제 선생님 제가 예전에 항암할 때 고기 먹으면서 좀 기력이 그래도 잘 잡아왔는데 고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더니 빨간 고기든 하얀 고기든 100에서 150g 사이의 고기를 일주일에 3번 먹는 거는 권장한다. 만약에 그러니까 빨간 고기든 하얀 고기든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이제 그거를 고기로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또 고기도 잘 챙겨 먹습니다. 고기, 계란, 두부 그러니까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는 아주 잘 챙겨 먹을 예정입니다. 제가 또 한 번 해봤잖아요. 이게 한 번 해봐서 좋은 것도 있네요. 경험이 쌓였으니까 좀 요령이 있어요. 요령도 있고 하지만 또 항암을 한 번 해봐서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얼마나 힘들지를 알죠. 근데 다행히 제가 오스트리아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에서 또 느끼시다시피 제가 많은 것을 좀 깨닫고 왔어요.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나와의 어떤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고 나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좋은 대로 막 마음껏 해주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주 좋은 긍정적인 기운이 올라와 있어요. 진짜로. 진짜 한 몇 주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너무 다르다. 예전에 뭐 몇 주 전에 나는 무슨 말만 해도 그냥 제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이 또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자신이 또 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 자신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내 자신을 좋아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제가 사이가 좋을 때, 그때 그게 어떤 말이냐. 좀 어렵죠?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사이가 좋을 때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인정을 잘 해주고 또 보살펴 주려고 하고 또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진짜 두 사람의 어떤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두 사람의 관계인 것처럼 말이죠. 왜 그렇잖아요. 뭐 연인이든 친구 간이든 서로 이렇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살펴주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좀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무리 잘 못해도 잘한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내가 나 자신한테 어떤 믿음이 없을 때 난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해주고 하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똑같아요. 나와 나 사이에도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냥 내가 어떤지 모르는 채 나라는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감정을 흐르는 모른 채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와의 그 차이는 현저하게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누구보다도 저를 굉장히 챙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전사예요, 전사. 그 누구도 규수기를 지켜야 돼! 막 이러면 규수기를 지켜낼 거야! 막 이러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제가 저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제가 정성스럽게 해주려고 하고 저 자신한테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같이 데려가 주기도 하고 제 자신이 제가 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규수기가 어디 가고 싶다 이러면 어디 데려가주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또 하게 해주고 뭐 먹고 싶다 이러면 또 먹여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면
뭐 아주 뭐 진짜 나만 오로지 나만 생각하면 나르시스트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경각심 향상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죠. 자기 반성 어느 정도 하고 그런 거지. 또 자기 반성은 또 너무하면 자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제는 또 따로 얘기를 하겠고요. 아무튼 그냥 저와 저 자신의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저를 너무 잘 챙겨주다 보니까 주변한테도 좀 친절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주변한테 기대를 안 하거든요. 참 심리적인 게 참 그래서 공부할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기대가 낮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잘 챙겨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챙겨주는 게 뭐가 서운합니까?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는데 되려 내가 나를 너무 잘 챙기니까 다른 사람까지 챙겨줄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잊지 마시고 나 혼자서 힘들다 또 뭐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또 외로워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외롭고 축 처지고 슬픈 감정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게 기분이 처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싶고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그거를 아주 암은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암은요 보통이 아닌 아이들입니다. 진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막 부단히 하면서. 근데 거기서 저희가 손을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손을 딱 놔버려요. 그러면 암이 이기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복하지 마시고 포기만 안 한다면 어떻게 쓰든지 또 다다를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다다르지 못했다 한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한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씩씩하게 한왕을 받을 거고요. 또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쭉 받는 모습을 이제 남편이 옆에서 봤어요.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제가 웬만하면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딱 한 번. 그거 뭐지? 난소 절제 수술 받을 때 딱 한 번 데려갔어요. 그 외에는 항상 제가 혼자 갔습니다. 왜냐? 저희 남편은 제가 계속 언급을 했다시피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에 거의 반 거의 미쳤다고 하면은 좀 미안한 말이지. 그냥 일에 푹 빠져서 이렇게 사는 친구거든요. 그걸 또 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이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상담을 쭉 듣더니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너 정신 빨리 차려라.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뭐 이런. 너 나 죽고 후회할 거냐? 제가 맨날 그러면은 그 친구는 맨날 네가 왜 죽어? 이렇게 씩씩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뭐 그러는데 지금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 너가 막 이러거든요. 일단 그 친구는 제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뭐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뭐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안 좋고 뭐 오히려 제 친구보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삶에 이렇게 충실해서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상담을 쭉 봤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심각하구나.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심각했거든요. 제가 3기 말일 때부터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하게도 거의 2년 가까이 무증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년 가까이 암과 관련해서 증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제가 암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 저한테 암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암이라는 바이러스는 계속 그렇게 변화를 하고 내가 운이 좋으면 항암제랑 이렇게 잘 반응해서 운이 좋으면 또 더 아무런 그런 증상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말해달래요. 그래서 같이 하재. 참 이런 날이 오네요. 제가 근데 그 친구도 알아요. 제가 마음이 많이 떴었거든요. 마음이 많이 떠서 진짜 한국 다시 돌아갈 생각을 깊이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10년 동안 뭐 잘못 산 건 또 아니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은요. 그래서 또 일을 줄이고 캠핑카를 사서 뭐 주말에 여행을 다녀보는 건 어떠냐.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그래서 제가 벽난로 설치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집을 좀 어질러져 있지 않은 집을 좀 보고 싶다. 내가 맨날 어지르니까. 그래서 어질러 있지 않은 집을 좀 보고 싶다. 나는 좀 정리되어 있는 집을 보고 싶다. 정리되어 있는 정원을 좀 보고 싶다. 벽난로를 하나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했는데 설치를 안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벽난로에다가 장작 떼고 이렇게 좀 불멍 좀 하고 싶다. 뭐 그리고 새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너가 더 새를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미 실천하고 있어요. 아버님이랑 남편이 지금 거의 전적으로 새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새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안 돼요. 네. 나머지는 다 남편과 아버님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변화가 있지만 또 거기에 나가서 또 큰 변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서 또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주제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그렇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암 때문에 뭐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한테 서운한 게 있다. 같이 가세요, 병원. 같이 가서 듣게 하세요. 얼마나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거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바쁘다고 해도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듣게 하세요. 듣게 하고 알게 하시고 또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요구하세요. 요구하시고 안 도와준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본인한테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막무가내로 다 내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각해도 합당한 수준의 어떤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하시면서 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러면은 그런 기분을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고 힘들다. 왜 이해를 안 해주냐? 이해를 해달라. 나한테 너가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아닌 겁니다. 아닐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 제가 제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든다. 내가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잘 생각하셔서 또 잘 준비하셔서 또 무턱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완만한 합의를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너무 목소리가 좋잖아요. 씩씩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치미를 또 담가야 되거든요. 아직 에너지가 있어요. 동치미 담글. 조증 아니에요. 아무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떤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찍는 영상은 사실 저를 위해서 찍는 것도 있거든요. 제 일과 저를 위해서 찍죠.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을 쭉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듯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친한 친구랑 이런저런 문자를 하는데 친구가 이제 블로그에 뭐를 썼는지 또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그 친구의 블로그를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세상에 완전 흠뻑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유튜브 제가 찍어서 뭘 만들까 뭘 할까 이거에만 신경을 썼지 뭐 다른 사람이 뭐 하나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 특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 친구가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조회수가 뭘 하면 많이 나올지 알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자기가 좋은 거 해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도 그냥 정성스럽게 자기가 더 재밌어 할 만한 콘텐츠를 그러니까 그런 글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뭐 광고나 이런 것도 막 받고 이랬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순수한 어떤 공간이 그런 걸로 그냥 광고가 더럽혀진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제가 얘기를 예전에 들었을 때 멋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저를 보는데 그 친구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유튜브를 하면서 간간히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또 연락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사적으로 연락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로. 왜냐면 예전에 수술 이제 받을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저처럼 해외에서 생활을 하니까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결정을 앞두고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또 재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앞두고 고민을 괜히 많이 하시다가 제 연락처를 알려드려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된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거나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많이 받고 있대요. 제 영상으로. 제가 영상 조회수 보면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어떤 거는 막 몇백 컷이 나온 것도 있고 쇼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천 몇백 뭐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찐교류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의문이고요. 일단 진짜 찐교류를 하는 사람은 제가 길게 올리는 영상 그거를 챙겨보시는 분들이 아마 저와 깊게 교류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받고 있다고 제 영상 보면서. 그래서 너무 위로받고 뭐 하는데 댓글은 또 안 남기신대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상관없거든요, 저는. 왜냐, 일단 저를 위해서 만든 거고, 둘째, 거기에 나가서 교류를 하고, 그러면 너무 좋고, 그 말없이도, 뭐, 댓글이나 이런 거 없어도, 뭐, 이렇게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영향을 들었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것도 저를 알게 해주면 또 너무 좋은 거죠, 저도 기분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내가 늘 맨날 삶의 의미 이런 얘기를 늘 그렇게 하는데 내가 또 나의 어떤 이런 오지랖 넓은 성격이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거를 막 그렇게 공개를 해도 뭐 비록 얼굴을 공개 안 했지만 개인적인 어떤 사실들을 공개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나의 이런 성격이 또 긍정적인 성격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용기를 드렸구나, 위로를 드렸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냥 조용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냥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료 계획이 이렇게 잡혔다. 향후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몸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치료를 함으로써 또 뭐 어떤 또 부작용이 있는지 또 그 부작용을 또 내가 어떻게 이겨가는지 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고 뭐 아이디어를 못 얻어라도 하더라도 그냥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암을 치료하면서 그 외롭다라는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암에 걸리지 않으면 누구도 모를 그런 기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주변에는 지금 암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혼자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같은 상황이 아니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이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죠. 책을 읽음으로 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직접적인 경험 없이도 다른 사람의 삶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랄까 흔하게 경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주 가는 뭐 유방이야기 카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어떤 암 환자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이제 그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 개인의 기록에서 출발하지만 나아가서는 단 한 명이라도 단 두 명이라도 진한 위로와
공감과 교류를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이돌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학적인 말은 아닌데 김의신 박사님 아시죠? 암에 관해서는 이렇게 굉장한 권위자시죠?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이돌핀이 존재한다 생각해라. 다이돌핀이라는 건 뭐냐? 감동받았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의학적인 근거 없어 저저저고 근데 찾아보니까 의학적인 근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이제 그게 그런 효능을 보이는 물질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이돌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또 언제 나오냐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찐한 감동, 그러니까 웃으면서 나오는 건 엔돌핀. 그 다음에 운동이나 막 뛰면서 햇빛을 보면서 나오는 거는 세로토닌, 도파민. 그 다음에 다이돌핀은 찐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찐 감동은 내가 어떤 아주 진짜 멋진 막 절경을 보거나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보거나 내가 너무나 어떤 음악이나 뭐 이런 거로 감동을 받았을 때, 그럴 때 나오는 거라고 해요. 아니면 내가 아주 깊은 사랑을 느꼈을 때, 깊은 교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랑을 느꼈을 때, 아니면 뭔가를 감사할 때, 감사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면 찾아보세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쩌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깨우쳤을 때, 그때도 나온대요. 다이돌핀. 나 지금 다이돌핀 나오나? 너무 많은 걸 깨우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한동안은 진짜 이렇게 똥멍청이 같더니만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감동이거든요. 자의식과인가? 아무튼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감동을 주면서 또 받을 수도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멋진 예술 작품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들으세요. 듣고 따라 부르세요. 응얼응얼. 그런 거라도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사랑의 힘. 너무 좋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너무 좋죠. 거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사랑을 받는다고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돼요,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 사람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팍 폭발이 되면서 사랑의 힘이 나옵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멋진 풍경을 보러 가는 거 데려가 주세요. 좋아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멋진 것들. 그런 거 자신을 데려가서 보여주세요. 본인이 어떤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봤을 때 내가 감동을 먹는다, 감격한다. 그러면 바다 보러 가세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이런 산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지세를 봤을 때, 산세를 봤을 때, 뭐 거기 운구가 되어진 거를 봤을 때 나는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은 데려가세요, 본인을 거기로. 아니면 뭐 내가 진짜 마라톤을 한 완주를 했을 때 나는 진짜 거기서 감격이 올라온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보려고, 가깝게 가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나아가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서 오는 또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두 배로 양쪽으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나를 살리는 좋은 물질이 나오는 거고, 또 그 사람한테는 또 도움이 돼서 좋은 거고, 그거는 더 시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암 환자들 하는 얘기들을 뭐 이렇게 따뜻하게 댓글로 공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용기를 준다던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본인도 같이 또 그런 좋은 물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기적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항암제 맞고 또 끄떡없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웃긴 게 그 뭐지? 항암제를 이제 맞기 전에 그 뭐지? 백신을 좀 맞재요. 저거 뭐 세 가지를 맞아야 된대요. 근데 내일 항암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어저께 치료 계획 들었지? 오늘 하루 남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남편의 클라이언트 중에 그 의사가 있어요. 제너럴 닥터가 있어요. 홈닥터라고 하죠. 그 홈닥터가 있어서 그냥 전화만 하면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을 이제 가지고 의사한테 갔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백신을 하루에 다 맞으면 엄청 아플 거래요. 밤에 고열이 올 수 있고 그럴 거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타이레놀을 먹고 자래요. 그렇게 되면은. 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와중에도 그 이거 백신 맞고 저기 뛰러 가도 되나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발 뛰지 말고요. 제발 뛰지 말고 걷는 건 괜찮대요. 걸으래요. 어저께 백신 맞고는 오늘은 뛰어도 된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 나갔고요. 또 김치도 해야 되고 또 통화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바빠서 못 해갖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백신을 그거 맞고 좀 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치료를 받을 때마다 겁이 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멀쩡했어요. 안 아팠어요. 한 군데도.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이번에 맞는 항암도 나의 특유의 회복력으로 좀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런 희망을 나 스스로에게 주려고 요거를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주셨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 좀 기뻐하시면서 또는 아니면 희망을 얻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함께 해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